당신은 1인당 25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주목받았던 이재명. 그가 대통령이 된 지금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도 대상도 지급 방식도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5만 원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고 간단한 방법까지 설명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밝힌 공식 명칭은 2025년 민생회복 긴급지원금. 이 정책의 배경에는 최근 3년간 지속된 고물가구 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5%를 넘나들고 전월세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도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 지출 중 식료품과 주거비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가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이 곧 경제다라는 기조 아래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를 버텨내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 회복과 경기 부양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로 예상되며 기준은 보건복지부,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와 가구 규모, 재산,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자녀 수가 많은 가구는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산점 방식의 우선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이 액수는 단순히 생계비 보전을 넘어서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까지 노린 계산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는 현금 지급을 검토 중인 반면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는 지역화폐 또는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이는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재정 여건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단기적 지원 없이는 소비가 돌지 않고 소비가 없으면 경제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여론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민생지원금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48%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고 32%는 소득 하위 계층에 한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2020년 코로나19 초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실질적인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 사용액이 평균 12%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 유통, 대중교통 등 내수 중심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지원금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 79월 분기 내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재부 내부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이 힘들 때 손 내미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생 중심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빠르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도 병행됩니다. 신청 여부와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소비 회복이 더딜 경우 2차 지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활지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향후 지급 시기와 금액 조정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재정 지출 대비 경제 유발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 효율성은 분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복지성 지출이 반복되면 구조적인 예산 고갈 위험이 크다며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정책이 아니라 정치, 경제,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25만원 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본인의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곧 복지부에서 발표할 기준표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료 고지서 기준으로 추산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등 각각 소득 기준선이 다릅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문자, 카카오 알림톡, 우편 등으로 안내가 갑니다. 별도로 신청 페이지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와 방법은 7월 중순 발표 예정입니다. 이후 언론 및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소득과 가구 인원수를 기준으로 복지부 발표 자료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나 공고를 받은 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단순한 생계비를 넘어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민생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